자, 요 과학 지문 141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생명과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조금 알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폐의 혈액으로 들어온 산소는 심장을 거쳐서 신체 각 조직으로 전달되어 생에너지 생성 이용되고 물질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통해 심장을 거쳐 폐로 전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첫 문장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폐입니다. 이 폐 혈액으로 들어온 뭐가? 산소. 자, 우리 호흡을 하면 산소가 딱 들어올 거 아니야. 그게 어디를 거쳐서? 심장으로 갑니다. 왜? 이제 이 혈액 펌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체의 각 조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뭐 각 조직으로 전달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막 쓰겠죠? 그 다음에 물질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는, 자, 그럼 요렇게 지금 산소가 같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다 쓰고 나서 노폐물인 CO2,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된다? 혈액을 통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심장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간다? 폐에 전달돼가지고 노폐물로 배출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출발이 지금 산소부터 여기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피니시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과정.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혈액과 폐포, 폐에 있는 세포겠죠.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는 기체 교환은 분압차에 따른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며 기체 분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된다. 뭔 말이냐면 봐봐. 요렇게 되는 이 과정, 요 과정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된다? 전부 다 혈액을 통해서 되는데 이 혈액에서 어떻게 기체들을 교환하는 방식, 혈액에서 그럼 이 기체 교환은 어떻게 하나? 자, 어떻게 하냐면 뭐 분압차에 의한 확산. 자, 이 기체 교환은 이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기체는 분압이 높은 데서, 자, 어디에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확산한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렇죠? 자, 한편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중에 심장에서나 폐나 각 조직으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 폐나 각 조직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동맥, 정맥. 이게 동맥. 위에 게 동맥이고 밑에 게 정맥이겠죠? 그렇죠? 동맥, 정맥. 자,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후 심장을 거쳐서 각 조직으로 흐르는 혈액을 동맥혈, 조직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후 폐로 흐르는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이쪽 라인이 동맥혈이고 이쪽 라인이 정맥혈이죠. 까지 해놓고 그 다음 폐포. 자, 이제 실제 내용 갑니다. 이까지는 기본 개념 잡은 거고 폐포 내의 산소 분압이 100에서 110입니다. 그 주위 모세혈관 내 정맥혈의 산소 분압이 40이니까 폐포 내의 산소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의 정맥혈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요 스타트 하기 전에 얘들 산소 없는 애들이 여기 도착을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폐랑 이 정맥혈 사이에 지금 산소 분압차가 나타나죠. 그럼 여기 당연히 폐포 내에 얘가 더 높겠죠. 그래서 산소를 주는 거야. 산소를 주면 여기서부터 스타트 할 수 있게끔 자격을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 주위의 모세혈관 내의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40. 폐포 내의 산소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의 정맥혈로 확산. 이때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은 심장을 거쳐서 신체 각 조직으로 흘러가고 각 조직의 모세혈관 흐르는 동맥혈은 산소 분압 100 그리고 조직 내 산소 분압은 이제 없지 40. 그러니까 동맥혈 내에 요 가면서 이제 쭉 뿜어주면서 조직 내로 산소 이렇게 뿜어준다는 거예요. 분압차가에 의해서. 그쵸? 자, 산소를 방출한 혈액은 이제 심장을 거쳐서 폐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산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서 물에 잘 안 녹는다 이겁니다.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운반되는 양은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의 약 1.5%에 불과하고 약 98.5%는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산소가 운반되는 게 우리 혈액에는 수분이 있을 거 아니야. 수분이 있지. 그 수분을 혈장이라고 해. 그리고 그 안에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어떤 그 동글동글한 애들이 있는데 지금 혈장에 산소가 잘 안 녹아. 그래서 혈장을 통해서 운반되는 애는 몇 프로? 1.5%. 이해됐나?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 산소 운반이야. 혈장을 통해서 운반되는 애는 1.5%밖에 안 돼. 왜? 산소는 물에 잘 안 녹아. 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한다? 적혈구. 혈장 말고 이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 얘랑 결합을 해가지고 옮겨지는 게 대부분 98.5%죠. 자,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렇죠? 자, 산소 분압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곡선을 산소 해리곡선이라고 하는데 산소 해리곡선에서 가로축을 혈액 내의 산소 분압, 세로축을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로 나타냅니다. 어떤 산소 분압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정도인 산소 포화도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분리된 정도인 산소 해리도, 해리가 분리야. 더한 값은 100%죠. 그렇죠? 당연히. 결합, 그 다음에 해리, 합치면 100이겠지. 이 곡선은 완만한 S자형으로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해리되는 산소의 양은 산소 분압이 40에서 100 구간보다 0에서 40 구간에서 더 많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연히 외부에 0에서 40 구간이 지금 산소가 더 필요한 구간이잖아. 그럼 산소를 어떻게 해야 돼? 헤모글로빈이 들고 있다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얘기야. 자,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인 친화도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산소 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산소 분압 외에도 혈액의 pH와 온도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조금 더 해볼게. 얘를 조금 집중해 보자는 말이야. 자, 얘에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폐에서부터 심장 거쳐서 출발하는데 내가 적혈구 헤모글로빈이야. 얘가 산소야. 내가 이거 안고 안 놔줘.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얘가 필요한 순간 있잖아. 그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풀어주는데 제일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히 뭐야? 이거지. 분압차죠. 그래서 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미치는 건 당연히 뭐다? 산소 분압이야. 그럼 바깥이야 100이야. 근데 바깥이 여기는 40이야. 그러면 산소 해리도는 언제 더 높아지겠어? 40일 때 더 높아지지.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그것 말고도 혈액의 pH, 산성도, 그쵸? 수소이온 농도지수와 온도 얘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산소 분압, 그쵸?
자, 어떤 조직의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면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서 주변 모세혈관 내 혈액의 pH가 낮아진다. 자, pH에 대한 설명 다시. 산소 분압은 지금까지 설명했고 이 pH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물질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 CO2 농도가 증가되겠죠. 활발해지니까. 만약에 증가가 되면 혈액의 뭐가 낮아져? 이거 pH가 낮아진대. 자, 그리고 혈액의 pH가 낮아지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가 작아져서 해리가 촉진됩니다. 해리도가 아니라 산소치.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해리도라고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산소 해리가 활발. 이제 산소가 부족하다는 사인이니까 풀어줘야겠죠. 그쵸? 그 다음. 즉 산소 분압이 같을 때 pH가 더 낮은 곳에서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더 많은 산소가 방출된다. 왜? pH가 낮다라는 건 CO2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산소는 당연히 부족하겠군 하고 산소를 방출시킨다는 거야. 또한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으로 온도가 높아져. 그럼 온도가 높아졌다는 건 얘가 뭔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얘도 산소 많이 필요하겠네? 그럼 빨리 풀어줘. 해리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조직으로 운동 전보다 자 많은 산소가 방출된다. 역시 온도 높아지면 역시 이것도 이거 많아졌네? 이거 역시 산소 많이 줘. 이렇게. 자, 한편 각 조직의 물질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도 혈액으로 확산되어 운반된다. 지금까지는 산소와 관련된 내용만 한 거야.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내용?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내용을 해보자고. 이거 해보자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운반되는가? 이거야. 어떻게 운반되는가? 자, 조직의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평균 46입니다. 동맥혈 내에는 40. 조직 내 이산화탄소는 조직 주변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확산됩니다. 그렇죠? 조직에서 폐로 운반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7%는 혈장에 용해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혈장에 들어가는 애는 몇 프로다? 7%. 그렇죠? 물에 잘 안 녹아 애들이. 그 다음에 자, 그쵸? 약 23%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적혈구에 있는 역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데 얘가 23%야. 그러면 자 70%가 남았죠. 그럼 70%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자, 어디에? 그 다음 문단에 나오죠. 자, 그리고 약 70%의 이산화탄소는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운반됩니다. 자, 이온 형태로 운반되는 게 70%입니다. 그쵸? 조금 이게 차이가 있죠. 이게 얘랑 차이가 있는 게 이 부분이죠. 산소. 이 이온 형태로 운반된다는 게 차이가 있죠. 시험에 나오겠죠. 그럼 이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뒤에 아니나 다를까 뒤에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조직에서 확산된 이산화탄소는 주로 적혈구 내에서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물과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고 탄산은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으로 이온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수소이온은 주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고 탄산수소이온은 혈장으로 확산되어 폐로 운반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온 형태로. 폐포 주위의 모세혈관에서 이와 반대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탄산수소이온은 적혈구로 이동하여 수소이온과 재결합하여 탄산 형성. 그리고 탄산은 탄산 무수화 효소 작용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폐포 내로 확산되어 체외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이온 형태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다시 이산화탄소가 돼가지고 나간다 이거지.
이해됐나? 이해됐나? 이동할 때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문단은. 오케이? 그 과정을 지금 이온화 과정으로 조금 설명을 해놓네요. 요렇게 이동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문제 안 풀었다 했지? 이거 문제 풀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잠깐 풀이 몇 개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은 27번. 27번은 1번. 자, 그 다음 28번. 이거 28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그래프가 글에 나온 거를 그래프로 그대로 그린 건데, 자, 가로축이 지금 산소 분압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이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거겠죠? 그렇죠? 포화도. 그리고 제목이 pH 7.4. 그럼 pH는 고정 이렇게 돼 있고, 휴식 시 조직의 산소 분압은 40입니다. 40. 그러면 자, 산소 분압을 먼저 봐야 되겠죠. 산소 분압 휴식 시에는 40이고 40 이상부터 어떻게 되겠어? 혈액 내의 산소 분압이 조직 산소 분압보다 높아지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40 이상부터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겠어? 산소 뿜어내기 시작하겠지. 이해됐나? 일단 그 개념 가지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A부터 B 구간에서 감소되는 산소 포화도보다 A 이하 구간에서 감소되는 산소 포화도가 더 크다. 이거는 그래프 기울기 보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2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조직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럼 아마도 운동하고 있을 때 같죠? 그럼 산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그 조직 주변을 흐르는 혈액의 산소 포화도는 A일 때보다 증가한다. 어때요? 조직 주변을 흐르는 혈액이야. 근데 얘들이 지금 운동하고 있어. 그럼 뭐 줘야 돼? 산소 줘야 되죠. 그럼 산소를 줬어. 그럼 내 산소 포화도는 높아져, 낮아져? 바깥에 받는 애들은 높아지지. 근데 산소는 요 안에 혈액은 어때? 내가 있는 거를 주는 거잖아. 그럼 나는 산소 100개 중에 40개 줬어. 60개 남았잖아. 그럼 내 산소 포화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맞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그렇죠? 자, 3번. 헤모글로빈 산소 포화도랑 해리도를 더한 값은 A와 B에서 동일하다. 이거 글에 나오죠. 산소 포화도와 산소 해리도를 더한 값은 100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B와 A에서 산소 포화도 차이만큼 산소가 휴식 시 조직으로 전달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 A에서의 산소 해리도는 B에서 산소 해리도보다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9번. 29번은 4번이죠. 왜 4번입니까? 자, 나에서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카르마비노 헤모글로빈, 쉽게 말하면 이 헤모글로빈에 더해진 형태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70%가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대부분이라는 말은 틀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30번 뒤로 가서 지금 보면 이거 30번, 31번 있는지도 모르고 안 푼 친구들이 있더라 보니까. 자, 30번. 자, 몇 번? 이거는 4번입니다. 4번.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되죠. 봐봐. 나 같은 경우에 자, 과다호흡 증후군이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호흡곤란, 어지럼증 이런 거야. 그럼 봉지대고 호흡을 하는 응급처치 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봐봐. 뿜어낼 때는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잖아. 그럼 봉지로 이산화탄소를 가둘 거 아니야. 그럼 이 봉지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할 때 다시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올 거잖아. 근데 4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 봉지를 입에 대고 호흡을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더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입해? 더 많이 흡입하지. 그쵸? 적은 양을 흡입하면은 안 되지. 지금 이 과다호흡 증후군이 동맥혈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다는 건데. 그쵸? 그 다음에 31번 단어 문제는
3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또 질문 있는 거 질문하세요.